저희 콘도에 저희처럼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은 한 3가정이고요. 지금 이 방들이, 여기는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달 살기처럼 이렇게 고정 파트너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아가씨들을 불러오더라고요. 이 방은 중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한 달 살이 하는 사람들하고, 또 여기 여성들도 살더라고요. 여성들은 라미 잠깐만, 한 3명 정도 3명 정도 살고 있어요. 라오스 여성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도 하고요. 기다려. 이 방이 아마 노르웨이 사람이 라오스 여성이랑 살고 있어요. 여기 아마 라오스 공안이 외국인 여성이랑 살면 상관이 없는데 라오스 여성이랑 살면 단속의 대상인데, 그렇게 우리 콘도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한 달 살기 하는 사람이 방 청소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대부분 지금 여기 3층에 2, 8방이 지금 5방이 한 달, 2달 살기 라오스 여성들하고 그 아쉬운 거 해소해 가면서 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라미가 크면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미가 아침마다 보거든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때는 이제 정말 가정만 꾸리고 사는 사람들 그곳으로 이사 갈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3년 넘게 살고 있는 거지요. 대강 이해하셨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의도하고 드린 말씀이신지. 네, 오늘 문득 몇 달 전에 라오스에 한 1년 반 넘게 사시다가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신 한 구독자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온 뒤에 여인의 살냄새를 맡아보지를 못했으며 이 기간은 라오스에 가기 전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성욕이 조금이라도 있는 남자에게는 고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오스에 당장 오지 못하시더라도 꿈과 희망을 갖고 현실에서 한국생활 열심히 하시면, 한국생활 단 1년만 열심히 하시면 여기 오셔서 한두 달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비용이 마련이 되잖아요. 한국은 연세가 드셨어도 연금도 나오시고, 또 연금 혜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고용이 많이 되니까 부지런히 또 모으셔서 오세요. 어느 유튜브가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아주 산골에 너와 집 있잖아요. 너와 집에 살고 있는 80 초반 독거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다음 달 기초연금 받으시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읍내 나가서 떡 한 번 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떡 한 번 치는데? 5만 원이래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1순위의 욕망이 식량 먹는 거보다는 성욕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요. 종로 3가 타코다공원 일대에 활약하던 바카스 아줌마, 그 보광동 이태원 하이아트 호텔 정문 앞에 신호대기 앞에 서 있던 그 바카스 아줌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한국은 김강자 서장이 10여 년 전에 성매매는 불법이니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고 인간의 기본성을 짓밟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노인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 양성화되는 길이, 채널이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한 법을 만든 시기는 중세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중세 시대의 또 규범이고 김강자 서장이 그것을 음성화하고 죄악시했던 그때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수 있죠.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도 간통죄도 다 폐지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이죠. 그런 하위법들이 지금도 존속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더 불륜과 성범죄 사고가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그 유튜브 용감한 형사들 시즌4를 보고 있는데요. 성매매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희생당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낮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초저녁에 퇴근하지 않고 밤 늦은 시간 술에 취해서 새벽 3시, 4시에 귀가하다가 연쇄살인범도 만나고 강력사건의 희생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라오스 살면서 한국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라오스는 저녁 6시 반이 되면 그 시내 거리마다 있는 사원에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유골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이 공동묘지로 보셔도 됩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라오스 사람들은 무서워서 밤에 잘 안 나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피가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뭐 저도 태국 치앙마이에 있을 때 와체디 루엉에서 2번 봤고요. 태국 치앙마이 골든 트라이앵글 임페리얼 호텔에서 그 옛날 국공내전 모택동 장개석 전쟁했을 때 희생됐던 그 국민당의 군사들 망령을 저도 봤어요. 샤워장에서.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꿈이 아니고 실제 저도 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 라오스에 와서도 최근에 본 적도 있고요. 그러나 뭐 해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공포를 들게 해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죠. 그 귀신들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라오스는 보면은 밤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정말 밤에 캄캄합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큰 성범죄가 일어나고 잔혹한 사건이 났다는 그런 보도나 뭐 교민방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한국 분들이 오시면 그런 성범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국보다는 정말 저렴한 비용에 내가 원하는 컨셉으로 그 성에 대한 욕망을 풀 수는 있어요. 뭐 골목골목에 있는 맥주집에 가면 뭐 작은 몇십 불 가지고도 젊은 처자와 잠깐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나 비위생적이에요. 냄새도 나고 어떤 그 질염이라든지 성병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의 개런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그레이드를 높여서 가라오케 가면 본인이 직접 초이스해서
그 여성들하고 노래방에서 노래 조금 부르다가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 5시, 6시까지 있다가 가는데, 뭐 한국에서 쓰는 비용 절반도 안 되는 거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꼭 그 단발, 성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보듬고 안고 잠자는 거. 그 진시황이 했던 소녀경에 나오는 방중술. 나는 너에게 사정을 하지 않고 너의 음기를 내가 가지고 온다. 이런 것들을 사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냥 젊은 처자와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스킨십하고. 그러자니 유흥업소 여성들한테 나랑 같이 한 달 살을래 하면 당연히 유흥업소 아가씨들은 자기가 받는 페이야 횟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달라고 하거나 거기다 인센티브를 더 달라고 하죠. 근데 최근 추세가 그것도 유흥업소 여성들이 좋아하는 콘티가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 생활도 구경하고 바깥에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돈을 버는데 굳이 한 달 동안 콘도 같은 데서 갇힌 생활을 한국의 장년층 어르신들하고 하는 게 답답하죠. 거기다 한국에서 오신 장년층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흔히 나이 드시면 이제 입에서 단내가 올라온다고 그러죠. 뭐 입안에 염증이 있을 때나 또는 위벽이 상해 있거나 그러면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상당히 역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프로폴리스 촥촥촥 뿌려줘요. 그 뿌리고 1시간 정도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 태국에 있어요. 라오스에는 없어요. 저도 뭐 그게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늘 향수는 짝퉁 쓰시지 말고 비싼 거 쓰시라고. 면세에 가면 그 프라다 매장이나 케빈 클라인 매장이나 뭐 지방시 매장에 보면 요즘 그 폴로 향수. 그 다음에 좀 아날로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라미스라든지 폴로. 이런 향수 면세에서 사갖고 오시면 돼요. 그거 사실 때 제 거 프라다나 지방시 향수 그런 거 큰 거, 작은 거 말고 큰 거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그런 거 사오면 제가 받으면서 막 뭐라고 욕 안 하고 낼름 받습니다. 그 향수라든지 옷까지 깨끗하게 입으시고 그 한국에서 뭐처럼 명품 입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옷이라도 여러 개 갈아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햇볕이 강렬하다 보니까요. 현대자동차 소나타 이 대시보드가 막 갈라집니다. 한국에서 현대차를 쓰면 대시보드가 안 갈라지는데 여기는 워낙 적도가 가깝고 햇볕, 광선이 자외선이 강하다 보니까 막 갈라져요. 차 대시보드가. 그러니 옷 탈색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옷 탈색되지 않은 옷 그리고 이왕이면 좀 밝은 옷 어두컴컴한 회색이나 뭐 검정색 칙칙한 색 말고 밝은 색 입으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오실 때 나는 그냥 라오스 가서 여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매일 2시간씩 안마나 받고 가까운데 안마장 초저녁에 걸어 다니고 근데 초저녁에 가면은 투어객들 때문에 안마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안마장 가시려면 12시나 1시 이전에 가셔야 편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3시 이후에 가시면은 안마 못 받고 돌아오십니다. 예약 안 하시면. 근데 예약하려고 그러면 단체 아니면 또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기준 참고하시고 나는 안마나 받고 그냥 좋아하는 골프나 연습장 꼭 골프장 필드에 올라가는 거 아니더라도 연습장에 가서 박스공 한 2-3박스 치고 올 거야. 그리고 맛있는 한식당 가서 먹거나 맛있는 태국 식당, 라오스 식당, 이태리 식당 갈 거야. 콘도 하나 얻을 거야. 그런 분들은 1,500불에서 2,000불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한 달 동안. 물론 비행기표는 빼고죠. 근데 요즘 비행기 표값도 제주항공 참사 그분들 참 다시 한번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분들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태국에서 갔던 비행기이기 때문에 더 저는 그것이 실체감 있게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 항공권도 왕복권으로 50만 원, 60만 원대 나와요. 비행기표 끊으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욕보다 더 강한 성욕을 해소하시기 위함이라면 1,500불, 2,000불에다가 조금 더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뭐 한 달 지내면서 한 4,000불 정도 쓰시면서 내가 원하던 것,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갈망하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하룻밤, 이틀밤, 3일밤을 지내면서 기분이 좋으면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 도파민이 솟잖아요. 그래서 막혔던 혈관도 덜 막히게 되고 또 웃게 되니까 몸이 산성화되지 않고 알칼리화돼서 라오스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노화가 정지가 됩니다. 거기다 또 제가 주업으로 삼고 있는 뭐 같이 투어를 2, 3일 다니셔도 되고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투어 비용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고 해드려요. 다만 인원이 되면 좀 저렴하고 혼자 나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승용차에 한국인 가이드 들어가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오셔서 한국에서는 정말 구하지도 못하고 한국은 너무 비싸요. 막 375만 원, 400만 원에 파는 3개월치 침향. 그거 제가 주로 판매합니다. 제 직업입니다. 당당히 밝힙니다. 그것도 한국의 반값 정도에 가져가셔서 3, 4개월 드시다 보면 내 몸이 벌써 똥 누는 게 틀려지고요. 아침에 소변 볼 때 틀려지고 지치지 않는다는 걸 느끼시게 돼요. 혈관이 뚫리니까 저 아래에 시정합 분수대 밑에 있는 하구열체 모세혈관에도 피가 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춘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날계란만 계속 드세요. 유정란. 또 어떤 분은요. 재래시장 가서 매기 사다가 들통에 매기만 구워 드세요. 또 생강 넣고 뭐 들깨 넣고 통째로 구워서 광목천 갖다 또 짜 드세요. 그리고 또 부부가 같이 오신 팀들은 그 사모님 피부 미용해서 오라고 보랏빛 또는 허브를 계속 한국에서 가지고 오신 녹즙기에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부부가 머그잔으로 한 잔씩 드시고 나서 한국에 3개월 있다가 피 검사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요. 뭐 먹었어? 한약 먹었지. 왜 이렇게 피가 맑아진 거야? 맑아지면 좋은 거죠. 한약은 그 드시게 되면은 간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아주 간 그 GTP, GOP 수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보다는 천연식품으로 해결하기가 좋아요. 그래야 간에 무리가 안 가요. 오장육부에 다 좋은 것은 명약이고요. 오장육부 2군데는 쓰리게 만들고 3군데에 좋은 것은 그냥 보약입니다. 그 라오스에 보면 은근 그런 명약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우리 장년층 성님들, 선배님들이 좋아하는 젊은 처자들을 내가 조금 노력하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참신한, 그러니까 유흥업소 여성들은 절대 비추천이에요. 유흥업소 여성들은요, 벌써 밤에 딱 침대에서 하는 것 자체도 틀려요. 뭐 기계적이고, 의무적이고, 물도 안 나와요. 물 안 나와서 괜히 그냥 시정합 분수대 다 까져요. 그 까진 거 페인트 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참신한 민간인인데,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아, 민간인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밤에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랑 같이 밤을 지낸대? 아닙니다. 정말 정상적인 여성인데 여기서 마트에 가서 일을 해본들, 식당에 가서 일을 해본들, 백화점 매장에 종업원으로 일을 해본들, 뭐 아동, 유치원, 교사로 나가서 일을 해본들,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200만 깁 받아요. 200만 깁. 200만 깁이면 한국 돈 100불이 채 안 돼요. 조금 더 받으면 250만 깁 정도 받아요. 110불 정도. 그런데 그 돈에서 엄마, 아버지 돈 시골에 보내고 동생 교육비 내주고 자기 오토바이 할부 내고 밥 사 먹으면 여윳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그냥 한두 달 미쳤다 생각하고 외국 남성, 매너 좋은 남성,
변태성 없는 그런 남자들 만나서 편한 거 먹고 잠 잘 자고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버는 거 1년치 이상을 한 번에 받자. 그 돈 받으면 또 1년, 1년 반 동안은 절대적으로 또 그런 생활 안 하고 평상시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게 되면 그런 젊은 처자랑 지내게 되는데 돈 아끼려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러면 싫어하죠. 그냥 승용차 렌탈 500불, 600불 주고 빌리셔도 되고, 그것이 부담되면 여기 그 로카나 인드라이브나 택시 앱이 있어요. 그거 라오스 여성들이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뭐 라오스 음식점도 가보고, 밤에 잠 안 올 때는 라오스 클럽도 가보고. 왜 라오스 여성이랑 같이 가니까 노상강도 당할 일도 없죠. 그리고 승용차로 갔다 승용차로 들어오니까 길에서 퍽치기 만날 일도 없죠. 근데 이제 비용 적게 주려고 모터사이클 타고 빌려서 다니다 보면 퍽치기 만날 수도 있고, 또 라오스 여성들도 평생 타고 다니는 게 모터사이클인데 한국 남성 만나도 또 모터사이클 타고 뒤에, 앞에 자기가 타고 뒤에 나이 드신 분 태우고 다닌다 그러면 낮에 누가 보더라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승용차나 앱 택시를 이용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억누르고 서름받고 있는 것들, 그 80 드신 할아버지가 읍내 나가서 5만 원 주고 한 번 하는 게 제일 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1년, 2년 동안 응어리셨던 거 해소 싹 하시고 한국 돌아가셔서 또 생활하시다가, 아이고 돈 조금 모았네, 인생 뭐 있어? 가기 전에 즐겨봐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사회 규범학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국에서 지금 한국의 법 적용에 의해서 내가 억압받고 내가 해소하지 못하고 내가 응어리진 것들을 해외에 나가서 풀고 오겠다는데 너무 죄악시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도 이야기했고요. 오늘 영상에 이야기한 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오늘 제목은 한국을 떠나오니 나의 성은 떠나갔다. 나의 청춘과 내 성을 다시 돌려다오.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번 구독해 놓으셨으면 계속 좀 봐주시고, 그래야 제가 구글 AI한테 안 찍히고 노출 지원을 계속 받습니다. 요즘 슬럼프에 좀 빠질 뻔했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시간 날 때마다 우리 한국의 장년층 선배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 내가 기다리던 이야기, 내가 해소할 수 있는 소재의 유튜버, 그곳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